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먼저 보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이 비교하는 그런 시간인데, 자, 카카오는 이제 이 카카오 엔터에 대한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카카오 페이가 상장에 성공을 했죠. 이 페이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주가 이 반등을 나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일전에 올라갔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이제 또 카카오 뱅크 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 올해 무려 3회사나 이 카카오 계열사들이 일제히 이 순차적으로 이 상장을 했고, 이 카카오가 지난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이제 열심히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5대1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눌림을 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 상승 랠리가 수직으로 나왔어요. 이때 올라갔던 게 바로 자회사들, 카카오의 이제 이 앞으로 상장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이 자회사들, 즉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엔터, 자, 이러한 이 카카오의 이 또 엄청난 수익을 갖다 줄 이러한 자회사들의 상장이 앞으로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죠. 이게 뭐든지 기대감이 있어야지 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딱 떨어지고 있다가, 자, 카카오 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카카오 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상장이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너무 이 카카오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되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서 떨어졌고, 또 특히 이 카카오 페이는 공모가를 다시 선정해가지고 다시 올려, 빠꾸야. 그래서 빠꾸를 맞았어요. 그 바람에 이제 이 카카오 페이 때문에 이 주가가 이제 또 이 조정을 보이면서 안 올라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페이도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다 고쳐서 냈으니까 이제 상장이 이제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가다가 이제 플랫폼 규제, 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주가를 내려야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카카오 규제가 뉴스가 불거지면서 이제 엄청난 하락이 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카오페이가 정상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니까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뭐 특별하게 떨어질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또 카카오가 막 올라갈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일단 올라선 다음에, 자, 요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박스권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드디어 이 카카오 엔터,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제 카카오 엔터입니다. 이 카카오 엔터에 대한 이 기대감, 이것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 카카오 엔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증권사들의 또 리포트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 예비심사 청구에 돌입을 하고, 이 하반기 전에는 상장을 실제로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가장 또 이 잘 나가는 이 업종이 바로 엔터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웹툰, 이 웹툰이라든지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또 영화나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게 되니까요. 예. 자, 지금 보면은 뭐 이 엔터 사업이 웹툰, 영화, 그 다음에 음반, 우리 또 K-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K-드라마, K-팝, K-영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카카오 엔터의 또 이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카카오의 주가도 다시 반등을 해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은 가는 것은 이제 좀 두고 봐야 된다. 왜냐? 이렇게 해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니까. 어제 내린 저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스권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죠. 고점, 여기 저점 어때요? 딱 또 비슷한 가격에 딱 일치를 하고, 저점을 안 깨고 또 고점 돌파를 못하고 요 박스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일 또 이 음봉으로 내렸으니까 오늘은 또 양봉으로 살짝 올려주면서 일단 박스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0일선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얘가 쭉 이렇게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 60일선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13만 원권으로 옵니다.
13만 원권으로 이 60일선이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권에서 카카오가 보니까 어때요? 아, 얘가 지금 이 13만 원권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지금 좀 어렵구나, 힘들구나. 또는 일부러라도 박스권 유지를 하면서 13만 원을 일부러라도 안 올리고 있구나. 뭐 일부러 안 올리던 아니면 또 13만 원권에 물량이 많아서 안 올리던 어찌 됐든 13만 원까지만 올리고 또 12만 5천 원까지 또 내리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60일선이 13만 원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3만 원까지는 일단 카카오는 쉽게 올릴 수 있어. 그러면 13만 원까지 올렸을 때에 60일선이 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13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13만 원권 위로 이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서 60일선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60일선을 이제 저항이었었는데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는 거였었는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지지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밑에서 이제 받쳐주면서 위로 올린다. 그 뜻이에요. 지지가.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면서 이 카카오의 이 반등이 이때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이 60일선이 이제 거의 13만 원권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주가는 자 이렇게 해서 13만 원을 딱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14만 원 여기 또 중심선이 있으니까 중심선까지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중심선 이후에는 또 와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또 봐야 되겠어요. 뭐 바로 돌파할지 또 여기서 또 행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같이 아니면 또 떨어질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라온 다음에 또 2차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일단 1차는 뭐예요? 1차는 60일선 돌파를 하기 위해서 박스권을 만들고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 자 여기에는 수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어제는 외국인 기관이 팔았다 그랬어요. 69만 주나 외국인이 팔아서 좀 많이 내렸죠. 다시 전 저점까지 내렸지만 오늘은 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양봉으로 딱 올려세우면서 박스권 지지해주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카카오도 60일선 돌파를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요. 네이버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봐요.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 달라요. 그 조금의 차이가 또 앞으로의 또 더 큰 차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네이버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종가상 60일선 위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 오늘 드디어 나와줬다. 자, 보시면 이제 60일선이 이제 중요성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 21선 위에 안착을 이때 했어요. 그죠? 21선 위로 딱 올라선 다음에 이날 21선 지지받고 60일선까지 딱 올랐는데 어때요? 60일선까지 올라오니까 맞고 떨어지죠. 또 60일선까지 또 왔어. 또 맞고 또 떨어져. 그죠? 그러니까 60일선 위로 장중에는 시가는 60일선 위에서 출발한 적은 있지만 끝날 때 가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종가 가격이 항상 종가상 뭐든지 이제 기준을 삼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종가가 떨어져서 끝나고 또 떨어져서 끝나고 60일선 못 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다시 또 빠졌죠. 못 넘네. 그걸 팔어. 그러다가 이제 40만 원 또 와. 지지를 해.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네이버는 중심선 위에 있는 애고요. 카카오는 중심선 아래에 있는 애입니다. 그죠?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차이는 바로 요 중심선 위냐 아래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인 그런 종목인 거고 네이버는요 40만 원 위로 안착을 했을 때 이날 하락 추세 다 끝내고요 상승으로 전환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려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단 이 종이 한 장 차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죠. 이 중심선 한 장 차이. 중심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바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위냐 아래냐가 바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아직도 하락 추세라기보다도 하락에서 이제 반전을 노리는 거고 이 상승 추세에서 더 뻗어나가기 위한 거고 어때요?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네이버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때요?
61선 돌파를 카카오는 하려면 엄청 힘들게 지금 61선 돌파하기 위해서 막 박스권 만들고 뭐 물량 모으고 샀다 팔았다 하고 막 이러고 있죠. 근데 네이버는 어때요? 드디어 오늘 딱 하고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종가로 딱 보게 되면은 지난번 요 61선 위로 출발했던 요 음봉의 시가 요 부근까지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요. 이제 좀 내렸다 하더라도 이제 61선이 요 밑에 있죠. 이렇게 61선 21선이 조금 있으면 또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생겼어요. 음봉으로 살짝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61선 지지하면서 아래꼬리 달고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42만 원을 드디어 돌파할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42만 원이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42만 원 돌파하려다가 말았잖아요. 그럼 61선 돌파와 동시에 이제 42만 원 직전 고점 여기를 이제 또 양봉으로 또 이렇게 또 돌파를 시켜주게 되면은 좀 더 이쁜 모양이 되면서 계속해서 61선 지지받고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에는 61선을 이제 누가 가요? 21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61선, 21선이 골든 크로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올라요. 왜냐? 우리가 어떤 이 추세를 가늠할 때요. 추세를 가늠할 때 21선, 61선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량주라든지 또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추세 전환이라든지 추세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지 데드 크로스 되는지 그것만 봐도 돼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뭐 하나만 봐도 돼요. 그러면은 중심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거 하나 하고 위아래. 그 다음에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이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는 이때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예, 요 초록색 선이 61선이고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이거 봐요. 20, 60이었다가 여기서 쫙 내려가고 이렇게 가니까 어때요? 여기 크로스가 나오지. 크로스. 이거 봐요. 이제는 61선이 더 높죠. 21선이 밑에, 21선이 위에, 61선이 아래. 이거 봐요. 부등호의 표시를 봐봐. 틀리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봐. 이때부터 깨지니까. 이때 이 장대 플랫폼 규제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어때요?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점 잡고 이제 막 쌍바닥 만들고 열심히 올라왔어. 올라와서 이제 조정받고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골든 크로스가 이제 머지 않았다. 물론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격이 많이 좁혀졌어요. 이격이 많이 좁아졌다. 여기서도 21선, 여기 61선, 여기 21선.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정배열로 짱짱하게 가죠. 이때니까 짱짱하게 갈 때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 못 가기 시작해. 가다가 마네. 또 가다가 마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격이 좁아졌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격이 좁아졌으면 이격을 벌리게 돼 있습니다. 이격을 벌리는데 상방으로 올라가도 이격은 벌어지고요. 하방으로 내려와도 이격은 벌어져요. 이격이 벌어진다는 얘기가요. 반드시 올라가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격이 벌어지는 거는 이거 봐요. 이격이 점점 좁아진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격이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항상 이평선은 이격이 모아지면은 벌어지고요. 또 벌어지면은 또 모아지고요. 이거의 반복의 연속이에요. 반복의 연속이다. 이것이 바로 이평선의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격이 벌어지면 모아지고 모아지면 벌어지고 그겁니다. 근데 이게 꼭 오르는 쪽으로만 벌어졌다가 또 올라가. 그러면 또 모아져. 또 벌어져. 또 모아져. 벌어져. 이렇게 되는 거는 상방으로 갈 때도 이런 현상이 나오지만 올라가다가 꺾여서 떨어질 때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나와요.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관계없이 이평선은 모아졌다 벌어졌다를 반복한다 이거예요. 완전 이해가죠? 예,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져서 벌어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모아졌다가 이게 또 쫙 떨어지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의 차이로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세요? 네이버가 더 세다 이거예요. 왜? 61선 돌파를 해줬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 나오고 거기에 수급까지. 자, 수급이야 뭐 카카오도 나쁘지는 않은데 자, 오늘 보니까 네이버는 전일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저께도 들어오고 전날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오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도 오늘 같이 쌍끌이로 들어와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짱 하고선 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교를 해가면서 기술적인 분석과 또 앞으로의 움직임, 자, 이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전일에 21선 지켜줬죠. 7만원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서 참 다행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지키니까 일단 미국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뭐 나쁘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올리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참 미국장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지수의 이 3천을 넘는 결정은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은 기관에서 들어와 주면서 기관에서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계속해서 7만 원 또 21선 이 부분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양봉으로 끝났다. 외국인이 또 개인이 좀 팔긴 했지만 외국인의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100만 주가 다 넘었었는데 전일 오늘 다 해서 외국인이 60만 주, 70만 주 정도 이 매도를 하게 되니까 100만 주 막 200만 주씩 매도하다가 60만 주, 70만 주 매도하니까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 틈에 이제 기관이 들어오게 되니까 오늘도 양봉으로 일단 7만 원대 위를 지지해주는 모습이다. 자, 일단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거 봐봐요.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살짝 이제 옆으로 누웠다가 꺾이는 느낌입니다. 윗 상방으로 이제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7만 원대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요 중량 가격이 어딥니까? 7만 2천 원대 요 윗골이 달렸던 요 부분을 일단 넘어줘야 돼요. 박스권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7만 원 저점 잡고 7만 2천 원대 초반을 고점 잡고 해서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또 7만 원 저점 찍었으니까 또 쓱 올려서 7만 2천 원까지. 자,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의 물량이 좀 여기서 이 매집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6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6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추가적인 또 상승.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연말에 대한 기대감, 또 반도체 가격의 또 회복세와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관련된 삼성전자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인해서 투자의 확대. 자, 이런 부분이 발판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선 무조건 주가는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들이 사야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트상 또 수급상 이런 부분을 기술적 분석이 지금 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림에서 나와주게 되면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뭐 앞으로 어떻게 다 한다고 나오면 뭐예요? 주가는 안 움직이고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으면 맞짱 꽝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에 좋은 얘기, 뭐 앞으로 파운드리 관련해서 투자를 더 대폭 확대를 하고 어떻게 더 늘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경영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더 빨리 이제 투자가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더 빨리 투자를 하게 되니까 더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면 그 긍정적인 게 언제 나오는지를 차트를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야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 7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물량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서 또 이슈를 또 뉴스를 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또 이 반도체 부분들 연말에 좀 힘을 내서 이제 4분기가 지나고 있으니까 4분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을 했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또 한번 반등의 자리를 연말에 한번 만들어주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오늘 또 올립니다. 역시 전일에 어때요? 전일에 이 음봉으로 쭉 떨어졌지만 결국 아래 꼬리를 쭉 달고서 올리는 힘이 외국인이 힘이 엄청 좋다. 뭐니 해도 수급이죠. 돈 들어오는데 안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오는데 개인 돈이 들어와. 그러면은 꽝이라 그랬어요. 그죠? 개인 돈이 들어오면 꽝이야. 근데 참 신기한 게 같은 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개인이 사는 돈이나 외국인이 사는 돈이나 똑같은 돈을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사거나 개인이 사거나 할 때 돈은 어차피 똑같이 써요. 그런데 개인이 사면 주가는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 주가를 올린다. 그건 참 희한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이 파는 거를 보면 결국은 이 대형주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결국은 외국인이야. 외국인. 조금 작은 애들. 조금 외국인의 이 매수 그 보유 물량. 외국인들은요 보유 물량 자체가 뭐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저 밑바닥에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올랐을 때 팔아도요 한 번은 손해 날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은 누가 해요? 외국인이 해요. 그 다음에 중간 컨트롤은 기관이 하는 거고. 왜냐, 기관은 단탈 치는 애들이니까. 물량 오래 못 갖고 있어요 외국인처럼. 외국인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근데 이제 기관은 돈은 쬐끔 있고 시간도 쬐끔 있고, 개인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애들이에요. 결국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이긴다는 뜻이에요. 결국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관은 단타를 치는 거고 개인은 더 단타를 치는 거고. 개인이 이제 떨어질 때 개인은 쭉 사가지고 이제 오르면 어떻게 해요? 홀랑 팔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파는 거예요. 올라가네? 팔어. 여기 요만큼 샀어. 밑에 샀어. 요만큼 수익 나서 팔어. 또 여기 산 애는 떨어졌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개인은 또 물린 거 기다리는 거는 또 잘하잖아, 우리는 또.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조금 수익 났다. 또 팔어. 그잖아요. 그다음 또 저 위에 산 애들 이제 올라왔네. 이제 팔어.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 파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은 어때요? 물량이 있어야지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죠. 물량을 주가를 올릴 때 이 매도가 있으면은 이게 매도 쪽이단 말이에요. 매도 쪽에 개인들 물량이 쫙 쌓여 있단 말이에요. 확인이 해보니까 이 물량 다 개인 거네. 이건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 먹어가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먹어야지 올라가지. 근데 이 먹는 거를 개인 물량이 매도세에 쭉 있다 그러면은 개인 물량을 다 먹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뭐라 그래요? 털렸다. 팔 때는 제발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난 마이너스 났다가 이제 플러스로 되니까 내가 이제 요거만 팔면은 SK 하이닉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또 이 생각한다고. 근데 개인들은 그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물량을 싹 먹어가면서 올리고 나면은, 그러고 팔고 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면은 개인들은 어떤 생각하죠? 내가 털렸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야지.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사야지. 안 내려와요. 또 쭉 올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더 올라가려나 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꼭대기에서 다시 개미들이 또 덤벼든다고. 아까우니까. 수익을 조금밖에 못 냈다. 아니면 뭐 본절했다. 그거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여기서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물리는 거야. 그때부터 또 개미가 들어온다. 팔아! 그래서 이제 거꾸로 외국인이 쭉 매도가 있으면은 개미들이 이제 쭉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똑같이 매매를 하면 되는데 개미들은 항상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외국인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쭉 관찰을 한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추세가 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들어가라고 제가 홍주식에서도 엄청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 SK 하이닉스는 요 중심선 또 121선 여기를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 직전 고점이었던 요 박스권 상단 자리도 이제 돌파를 오늘 했어요. 드디어 오늘 지난번 박스권 요 상단 자리를 돌파시켜줬다.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멋집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올라가니까 이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 올라간 다음에 좀 뒤따라서 올라가 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보시면은 이 중심선이 참 이걸 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넘으려고 이번에는 무지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죠? 지금 한 달을 21선 위로 이제 드디어 올라선 다음에 61선까지 다 끄집어 내려놓고 61선 끄집어 내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 그래서 61선도 이제 돌파했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진짜 최고의 마지막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요거. 딱 찍어드리잖아요. 이 얼마요? 21만 8,500원. 이게 중요하다고요. 즉 가격으로 딱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만 8,500원. 그 21만 8,500원의 중심선이 또 정확하게 또 있어요. 희한하게. 딱 21만 8,500원 중심선. 딱 여기 중심선 있죠. 그러고 보면은 주가는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가격대가 이런 중심선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중심선은 제가 만든 거지만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건데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심선이지만 이것을 넘는다 안 넘는다가 굉장히 지금 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현대차한테. 이 중심선만 넘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까 네이버 설명할 때 이 중심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중심선 차이다라는 거예요. 중심선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네이버가 중심선 위에 있으니까 오늘 박스권 돌파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다. 근데 카카오는 못 가고 있죠. 그거예요. 중심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 자, 위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위로 가는 게 그게 쉽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갈래다가 말고 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티고 계속해서 이 중심선 직전 고점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래다가 떨어지고 올라갈래 떨어지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예. 고점이 낮아지고 있던 그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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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올라가다 떨어져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진다. 고점이 점점 낮아진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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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지면 어떻게 돼? 추세가 상방이다. 아셨죠? 중심선 넘느냐 못 넘느냐. 자, 그거에 지금 가장 1등 공신은 누구예요? 예, 바로 수급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팔았지만은 기관에 또 이 매수가 들어주면서 일단 뭐 5일선 위에서 일단 받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21선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의해서 주가가 21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졌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팔지 말고 좀 계속 꾸준히 들어와 줘야 된다. 자, 그래서 현대차의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 뭐 지금까지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 돌파와 중심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아요. 기아가 일단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신고가라고 하기보다는 직전 고점, 요 직전 고점을 한번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장중에는 이제 올랐다가 내리고 또 시가 플러스로 출발하고 이래서 장중에는 한 번씩 건드리긴 건드렸지만 종가상으로는 안 했는데, 기아가 이제 EV9, 예, EV6 지금 이거 살라 그러면은 뭐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기아에서 EV6가 이제 너무 잘 팔려가지고 기아 주가에 이제 또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EV9이 요게 이제 내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EV9이 공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9이 공개된다. EV6가 잘 팔리면은 EV9도 무지하게 잘 팔리겠죠. 잘 팔리긴 잘 팔릴 거라고 뻔히 보이지만은 그동안 요 EV9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EV9이 이제 딱 끝나게 되면, 공개가 딱 돼서 EV9이 이제 세상에 딱 드러나게 돼. 지금까지는 베일에 가려 있어. 딱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기아차가 내리는 이유가 이게 공개가 이제 다가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EV9에 대한 공개가 이제 확정되게 됨에 따라서 기아의 오늘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 말 그대로 이제 조정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한 번씩 이 전고점을 한번 이제 살짝 넘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전고점 한 번 넘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넘을 때는 쉽게 넘어요. 자, 그래서 조정 받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EV9 공개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좀 주가가 내려야겠죠. 내렸다가 EV9은 이제 공개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다 주가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실적대로 또 새로운 또 이슈대로 해서 또 이제 기아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21선, 1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또 다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게 되면 완전 정배열로 바뀌어요. 이제 5, 10, 20 밑에 이제 120도 있고 60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기아는 상승 추세를 타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88,000원대 이 꼭지점 위로 양봉으로 딱 이렇게 안착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눌렸다가요.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또 눌렸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EV9 공개 이후에 다음번 이슈에 의해서 또 반등 준비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기아의 추가적인 상승, 또 수급적인 면이 또 그때 왕창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조금 팔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들어올 때는 막 120만 주, 30만 주, 뭐 적게 들어와도 뭐 17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데, 팔 때는 14,000주, 뭐 49,000주, 3만 주,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 때는 거의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물량이 외국인의 이 기아에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오늘 요즘 에코프로 BM이 또 날라가요. 삼성 SDI가 또 올라가다가 요 10월달 들어서 좀 주춤하는 사이에 이 에코프로 BM이 또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이제 물론 에코프로 BM이 또 신고가 내면서 막 지금 60만 원 또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50만 원 돌파해 주니까 SDI도 지금 살짝 올라주는데, 삼성 SDI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서 수급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지난번처럼 쭉쭉쭉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으로 돌아선 다음에 21선 위에서 상승 추세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자, 여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유지만 돼도 다시 70만 원 중심선 밑으로 깨지지 말고 중심선 부근에서 중심선 위로 올라선 다음에 60일선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요 박스권 안에서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60일선 이렇게 가고 있고요. 20일선이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짧은 기간이지만 데드 크로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지죠. 쓱 올려. 자, 21선을 돌파한 다음에 박스권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은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삼성 SDI의 반등 이런 부분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진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막 떨어지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75만 원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급은 꾸준히 지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자, 상승 이후에 버티기 그리고 나서 또 반등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역시 어떻습니까? 중심선. 여기 중심선 딱 있는데 지난 전고점 오면은 전고점에서 이제 밀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쭉 밀렸으니까 잘 밀렸다가 이제 좀 생각보다는 21선 지지를 해줄까 싶었지만 한 차례 더 민 거예요. 지수 상황이 그냥 지금 요즘 아주 별로죠. 3,000포인트 위로 못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어쨌든 크게 힘은 못 얻고 있지만 그래도 지지할 선들 1차 지지, 2차 지지, 지지할 선들은 지지를 해주면서 요 중심선 위에서 어때요? 반등이 나오죠. 희한하게. 오늘은 또 양봉이 나와주면서 중심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자, 그래서 KB금융도 뭐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번처럼 뭐 짱짱하게 처음에 이제 여기 모아놓고서 이제 끄지 올릴 때요. 요때는 막 30만 주, 40만 주, 60만 주 막 짱짱하게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조정 중이기 때문에 짱짱하게는 안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일부터 외국인이 3만 주씩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지를 한다. 외국인들도 이제 자기네 매수가가 깨진 걸 싫어하죠.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가격대가 어디예요? 이 물량 모아가지고 요때 올렸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돼? 여기 깨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지네가 모아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요. 마이너스 나는 거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다 똑같이 싫어해요. 그래서 중심선 부근 지지를 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자, 55,000원대 중심선 지지하고선 있으면 이제 21선이 이렇게 가요. 위까지. 자, 그러면서 21선 위로 다시 한번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하나금융 지주도 마찬가지로 자, 쭉 그동안 이제 좀 조정을 받았죠. 직전 고점 바로 위기 때문에 자, 이 위에 물량 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전저점 또 추세선으로 볼 때는 추세선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 터널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점에 대한 부분이 하락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오늘 반등이 또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 금융주들도 다시 한번 저점에서의 자리를 잡고 슬슬 또 이제 5일선 위로 또 이제 안착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떨어졌다가 또 반등 나올 때 5일선 위로 이렇게 타요. 일단 5일선 밑에 있다가 이제 타기 시작을 했어요. 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고 또 쭉 내려갔다가 또 5일선 타게 되면은 서서히 가다가 또 치면서 이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추세가 터널을 잃은 상승과 하락의 반복된 터널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되면 다음번에는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 12월 또 1월 이때 이제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다시 한번 또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건설이요. 자, 현대건설도 지금은 자, 요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자, 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고 양쪽이 다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서 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건설주들은요, 어차피 내년까지도 계속 봐야 돼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하면서 현대건설에 좀 이 외국인 기관의 지금 물량 모으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52,000원대 돌파 시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
자, 오늘 LG전자 보면은 계속해서 12만 원대 저점 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살짝 또 상승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자리는 바로 요 거래량 터진 윗꼬리. 자, 바로 이 부분이다. 자, 21선을 이제 다 내려왔고요. 5일선, 11선, 21선이 다 밀집해서 몰려 있습니다. 자, 밀집하게 되면은 주가는 또 이제 방향성을 나오게 되는데, 자, 위에 이제 이 61선이 이제 워낙 이격이 아직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씩은 올려야 돼요. 올렸다가 또 내리더라도 이제 계단식으로 내리더라도 저 밑에까지 빠지지 않고 또 오르고 또 내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61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61선 돌파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2만 원 안 깨지고선 이평선이 지금 모아지고 있고, 모아지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확산을 하게 된다. 자, 이러한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LG전자의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와 주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일부 조금 매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기관에서 매수하고 또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많이 거래량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크기도 물량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도 안 하고 바닥을 지지하면서 꾸준히 모아가는 모습이 바닥 따지기가 끝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LG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LG전자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수가 2,900대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반등을 주다가 또 조금 조정받다가 주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대형주들의 이제 이 또 반등이 나올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은 대형주가 지수가 좀 시원찮으니까 대부분이 또 테마주로 또 특히 이제 대선 관련주들, 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런 종목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해 가면서, 또 2차전지 관련주들도 보면은 삼성 SDI 같이 대형 종목보다는 에코프로비엔 같이 중소형 종목 쪽으로 수급이 가면서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지만 대형주들도 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반등이 또 나오게 되니까 지금은 견디고 버티고 해야 될 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또 상담을 받고자 하는 종목들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에 종목명, 상담 받고자 하는 이 종목명, 그 다음에 또 매수가, 비중, 또 사연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에도 또 개별적으로도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간 증시 일정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가면서 매매를 또 하고 또 이 주가를 보신다면은 훨씬 더 좀 좋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간 증시 일정도 문자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